강영균의 오늘장 이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강영균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의 이런 반등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예, 오랜만에 반등이라서 정말 오랜만에 반등해서 그쵸. 좋게 보고 있고요. 작년 말부터 시작됐던 기간의 그런 매수가 이제 올해 초에 시작되면서 계속 매도가 나왔던 물량인데 이게 다 이제 매도가 다 소화된 것 같고 그동안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컸었다. 그러한 부분이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또 급등도 또 많이 심각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잡히면서 이제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또 1월 말에 FMC도 있고 맞습니다. 또 설 연휴 되면 또 그때 전후해가지고 또 매물이 출회가 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세로 아무래도 뉴스도 있고 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은 우리 강영균 매니저님의 오늘장 이 종목들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900조 원 시장, 두 번째 키워드 1호 총선 공약, 세 번째 키워드 한국 땡땡 관심. 이것도 어려운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풀어볼게요. 900조 시장. 어떤 시장이 900조나 돼요? 네,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AI가 많이 발달하면서 네.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그런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시장 그렇죠. 그러한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과 MS, 구글 등이 본격적으로 클라우드를 좀 더 이제 선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 조사업계 가트너가 집계한 추정에 따르면은 작년보다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해서 20% 정도 성장해서 6,78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조 원 정도 규모로 팽창할 전망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앞으로 27년까지는 전 세계 한 70% 기업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거에 가해서 이제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좀 뽑아왔는데 네. KINX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AI 산업 성장기의 데이터 서버 확정에 관련하여 최수혜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솔트웨어, 그다음에 나무 기술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동남아 클라우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관련된 종목들은 뭐 KINX, 솔트웨어, 나무 기술 등이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호 총선 공약. 어떤 거였죠? 네, 총선 공약은 지금까지 총선이나 대선이나 많은 공약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저출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 17일 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개연성이 되게 높은 가정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 첫 공약이 일가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제로투세븐, 뭐 아가방 컴퍼니, 깨끗한 나라, 뭐 꿈비, 메디앙스 등이 있겠고 그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은 알소프트, 그다음에 ECS, 링네트 등이 있겠습니다. 네, 저출산과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들 동시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핵심 키워드 세 번째는 한국 땡땡 관심. 땡땡은 뭐예요? 땡땡. 원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한 원전의 관심이 글로벌리하게 있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원전에 대해서 그 첫 의제된 것에 한국에 큰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한 33년 만에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라고 그렇게 33년 만에. 예,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원전에 관련된 그 주요 일정은 좀 우리나라에서도 꽤 앞으로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윤 대통령께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발표 이후에 원전 확대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 네. 그리고 제가 15일인가 이번 주에 제가 원전 관련 종목으로 이제 우진을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종목도 이제 그 종목의 자회사가 자회사. 곧 상장을 하는데 그 자회사 상장하는 게 만약에 따상을 가게 된다면 그 지금 있는 분위기에 센티에 더 기름을 끼얹는 분위기가 돼서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더 커질 것이라.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대비 상승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원전 관련 종목들은 대장이 항상 바뀌어요. 아, 대장이 네, 바뀐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전 어떻게 바뀌었죠? 뭐 그전까지 뭐 보성 파워 되게 강했다가 네. 뭐 G2 파워가 강했던 적도 있었고 한신기가 강했던 적도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네. 센티가 지금 시장에 이제 많이 이렇게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바스켓으로 이렇게 담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뭐 한신기계, G2 파워, 우진 그리고 보성 파워텍,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련주로 뽑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봤는데요. 여기에서 세 번째 키워드 중에서 오늘장 이 종목을 선정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바스켓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해서 G2 파워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G2 파워 네. 주가가 파워 넘치게 오르기를 일단 바라보겠고 현재 주가는 9,280원, 2%대 오르고 있습니다. 네. G2 파워의 어떤 점을 가장 주요하게 보시나요? 동사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광급 시장의 대표 주자인데요. 상태 감시 진단 CMD 전문 업체로 IoT, AI 기술을 활용해서 수배 전방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고부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 조달, 시공을 일괄로 수행하는 태양광 EPC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CMD 기술 지금 CMD 기술은 IoT 그리고 AI, ICT가 적용된 EMS 일종으로 정부로부터 신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제 끌어준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원전, 친환경, 전력 설비 등 스마트 그리드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실적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원전 관련 신규 수주가 추가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G2 파워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그런 수소연료 전지라든지 전력 시장으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에 미래 전력 시장에서 꼭 필요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G2 파워 그러면 매매 전략을 세워볼 텐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설정해 볼까요? 오늘 보니까 한 7%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진엔텍이 조금 전에 이제 뭐 컨퍼런스 콜을 좀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데 조금 더 계속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지금 정도 매수를 하신 다음에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20주선이 안착하는 부분이고 오늘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된다면 한 1,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고 여기를 강력한 그 거래량과 함께 그 시장의 모멘텀과 센트가 받쳐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여기 보여주던 박스권 상단인 12,500원 요 정도 있죠? 네, 요 정도에 보여지는 12,500원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매수가를 지금 9,250원 정도로 설정을 네, 9,250원 해주셨고 정도. 손절가는 8,000원. 이게 꽤 그래도 그렇습니다. 기다릴만 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앞으로 원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공약으로 내세운 거기 때문에 언제든 꼭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에 매도하지 마시고 네네. 그래서 손절가 좀 크게 잡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G2파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MBN골드 강현규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